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종교 행사 자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확진자가 1명에 그치고 있지만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돼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종교 행사 자제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순천시는 호소문이 담긴 우편을 관내 400여 개 교회에 발송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도내 4번째 확진자가 격리 해제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순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확진자를 대상으로 연속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나와 어제 오전 퇴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확진자의 가족 3명도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현재 광양시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학 연기로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교육기관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서 어제 관내 학교 교장들과 함께 각급 학교의 대응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 공백 최소화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1 학습 관리를 하는 순천고의 사례와 학년별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순천 왕지초 등의 사례가 공유됐으며 교육청은 전남도교육청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모 꽈배기 체인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천연기름이라 홍보한 것과 달리 혼합류를 공급하는가 하면 수시로 재료를 바꾸면서 꽈배기의 맛도 변했다는 주장인데요. 본사는 가맹점주들이야말로 기술과 노하우를 배운 뒤 본사의 방침을 거부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국 40여 곳에 가맹점을 갖고 있는 꽈배기 가게 본점. 그런데 이 체인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운영 방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천연 카놀라유로 튀겼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본사는 사전 고지도, 양해도 없이 콩기름 혼합류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일단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밖에다 안에다 전부 다 카놀라유만 천연 식용유만 쓰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또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버젓이 시중에 판매되는 반죽가루를 마치 특허받은 재료처럼 설명하면서 가맹점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사가 공급하는 가루 종류를 수시로 바꾸면서 가맹점주들은 본래의 꽈배기 맛을 잃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할 때 썼던 파우더는 내 입맛에도 진짜 맛있었고 손님들한테 내놔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파우더가 바뀌었으면 물 조직이 그 레시피도 틀려질 건데 그냥 바뀐 파우더만 주는 거예요. 본점 측은 더 좋은 가루를 공급하려다 보니 자주 가루를 바꾸게 됐고 특허받은 믹스라고 홍보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혼합류를 공급한 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나도 이런 준비를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계약서대로 딱딱 진행을 해가지고 모든 걸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솔직히 덜 일어났을 수도 있어서요. 본사 측은 가맹점주들이 기술과 노하우는 다 습득한 뒤 본사 방침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을 내비치면서 지역 꽈배기 체인을 둘러싼 본사와 가맹점의 소송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COP28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불발되는 등 유엔 총회 유치 운동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당초 이달 12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COP28 유치 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연기됐다가 결국 사업비가 반납되면서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또 여수시가 추진하는 유치기원 시민결의대회와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 자전거 캠페인 등도 계속 미뤄지거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환경부의 타당성 용역이 착수되는 등 정부가 유치운동에 가세하고 나선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 오는 6월 한중일 동아시아 기후 포럼 등도 정상 개최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선거구 획정 논란에 시민 대표들이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인데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번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행정구역인 해룡면, 거주 인구는 5만 5천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는 인근 광양굴의 곡성으로 편입됐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단은 인위적인 선거구 획정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표단은 헌법소원 외에도 순천시민 10만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며 서명에 돌입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출을 했고 앞으로 탄원서는 10만 명 이상 이렇게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선거구 획정이 평등권과 선거권 침해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순천시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서는 인접한 광양군의 곡성 선거구가 인구 범위에 미달해야 하는데 이미 충족돼 모순된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대표단은 4.15 총선 이전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번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다음 선거 전까지는 불법성을 제거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명확히 확인받아서 차제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2차적인 목표입니다. 순천시 선거구 획정 논란은 4.15 총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에 지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2020년 여수 갑선거구를 제외하고 여당의 도내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판이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파열음이 유권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도내 여당 후보자들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 경선 전부터 치열한 격전이 펼쳐진 가운데 예상했던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순천광양 곡성 구례 을 역시 연후 선거구 못지않게 과열됐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의 경력과 관련한 상호 비방이 이어졌고 결국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안준로 예비후보자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표심 분산도 예고된 상황. 여수 을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경선에서 이긴 김혜지 예비후보자가 본선에 진출했지만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비방과 비난이 난무한 가운데 결국 준비했던 토론회도 무산됐고 상대 후보자의 고소 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파열음이 유권자에게 부정적 인식만을 남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책은 없고 상대방 후보만을 까내리는 이런 선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선거 문화를 빨리 정책을 시켜야 된다. 이에 따라 경선 흥행에 이어 원팀 경선을 통해 선거를 치르려 했던 여당의 경우 당내 화합과 내부 단속이란 과제를 껴안게 됐습니다. 막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는 지역민들에게 깊은 갈등의 골을 남겼습니다. 지지부진한 선거구 획정 논의는 결국 편법적인 떼죽이었다는 비판 속에 막을 내렸고 뒤를 이은 전략공천 파장은 여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이번 총선이 인물론보다 여당 심판론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커졌고 경선을 준비하던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선거에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에 희생양이 돼버린 해룡면 유권자들의 경우 바뀐 선거구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당사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정치를 볼모로 하는 중앙 정치의 피해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고 더군다나 지금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그 후보에 대한 검증을 못 하거든요. 또 결과 번복으로 재경선이 치러지는 여수 갑선거구의 경우 애초 기준이 무엇이었느냐는 질타가 이어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겼고 예비 후보자 사이 비난 수위도 높아지면서 표심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중요성을 학습 효과로 터득한 현 여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과 민심 위반이 유권자들의 외면과 정치적 무관심으로 귀결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안에 원도심 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5년 광양읍이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문화창고 운영과 환경 정비 등 20여 가지의 세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한옥 가꾸기를 끝으로 관련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지역 공동체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도 핵심 과제인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전남 22개 시군이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22개 시장군수의 뜻을 담은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지지를 표명하고 방사광 가속기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광 가속기가 호남권에 구축되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균형 발전 실현에도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나주 한전공대 인근 부지에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프링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국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언제 시즌이 개막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선수들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넉 달 만에 다시 홈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범 경기 일정이 취소되면서 미국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는 당초 예정보다 길어졌고 선수들의 얼굴도 살짝 더 그을렸습니다. 맷 윌리엄스 감독은 캠프가 길어진 만큼 소득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he extended stay gave us an opportunity to see everybody. A lot of the guys I hadn't seen in fall camps. 하지만 언제 시즌이 개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컨디션 관리는 선수단의 큰 숙제입니다.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에서 5할대 타율을 기록한 최영우 선수. 지난 시즌 초반에 부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컨디션을 끌어올렸던 양현종 선수. 팀에 새로 합류한 외국인 투수와 이적생들도 시즌 개막을 기대하며 몸을 만들어왔지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장은 팬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We're as anxious to play as you are, but at this point it's important that everybody's safe. 준비는 마쳤지만 출격할 수 없는 선수들은 자체 홍백전을 통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아 구단도 선수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시즌 개막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올 봄부터 여수 지역 신설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5월 주삼동 100세대와 웅천지구 450세대를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문수동의 7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에 들어갑니다. 이어 내년에도 8월 중림지구의 1000세대, 10월 웅천지구의 2500여 세대 등 연말까지 모두 60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준공과 입주를 준비 중이어서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집값 변동 등 영향이 주목됩니다. 순천만이 세계적인 흙두루미 서식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에서 올겨울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흙두루미 7,700여 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흙두루미는 올겨울 2,700여 마리가 월동하고 있으며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일본 이즈미 흙두루미 5천여 마리가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여수상공회의소가 일부 공정에 대해 면허를 갖추지 않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직은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한두 시간 내 기록된 최대 순간 풍속을 보시면 설악산의 시속 100km 안팎, 태안 안도에도 시속 8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앞으로 그 외 지역에서도 강풍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화재 사고도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도 차츰 흐려지면서 낮까지 서울 등 중부와 경북지방 곳곳에는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 지금 서풍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호남과 제주에서는 황사 영향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늦은 오후부터는 차츰 대기질이 빠르게 나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이 12도, 대전이 14.8도로 어제 아침보다 크게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에 낮부터는 쌀쌀해지면서 서울이 10도, 대전 13도, 광주 16도, 대구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